이제 저는 예전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의미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서류를 보면 기대 여명, 10년 이내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동네에서는 장례 소식이 예전보다 자주 들려옵니다. 처음엔 많이 무서웠습니다. 나도 이제 오래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늘 누르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만 약해진 것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건 조금씩 진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일일 뿐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유한하구나. 예전엔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형제들과 다시 만나야지, 언젠가 정리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어떤 일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해외여행, 마지막으로 형제를 만나는 자리,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는 날. 이렇게 말하면 좀 서늘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생각을 인정하고 나니 오늘 하루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흘려보냈던 평범한 오후도 이제는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시간은 줄어들지만 하루의 값어치는 커집니다. 건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탕이다. 이 나이가 되니까 병원 예약 문자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 빨간 글씨가 하나 떠 있으면 이게 큰 병의 시작인가? 밤새 검색해 보다가 괜히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엔 몸이 조금 아프면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작은 이상이 큰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한번 크게 넘어지거나 한번 크게 아파서 누우면 그 전처럼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비 오는 날 젖은 길도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건강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하냐, 괜찮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계속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기억이 살짝 새기 시작하면 마음도 덜컥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문지방을 넘기자마자 내가 왜 왔지? 하는 순간 저도 최근에 헬스장에서 늘 보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짜도 이름이 안 떠오르더군요. 별것 아닌데 괜히 무섭습니다. 혹시 나도 그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주변에 치매로 요양병원에 간 친구, 기억을 잃어가던 이웃을 본 적이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체면보다 체크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메모를 더 많이 하고 약 먹는 시간, 약속,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써둡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 정도도 기억 못해? 하고 자존심 상했겠지만 지금은 압니다. 괜찮다. 도구를 빌리면 되는 나이라는 걸. 친구와 이웃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사람의 값어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언젠가부터 장례식장이 낯설지가 않아졌습니다. 함께 저녁 먹고 웃던 이웃 부부가 몇 년 사이에 둘 다 세상을 떠났고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가 기억을 잃어가다가 어느 날 소식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제게 제일 소중한 건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멀어졌던 형제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기도 하고 오래 연락 안 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 한마디 묻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젊을 때는 벌고 쌓고 올라가는 때였다면 지금은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새 걸 사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떠나보낼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상자에 담긴 오래된 물건들, 제가 모아왔던 작은 수집품들.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건 누가 치울까? 누가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 줄까?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누군가에게 줄 건 미리 주고 유언장과 연명치료에 대한 제 생각도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돈하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제는 집안의 짐도 마음속의 짐도 조금씩 비워야 남은 날들이 가볍게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께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당신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큰 사람은 흐르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는 억지로 버티는 대신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도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지혜와 온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만 꺼내 보십시오. 오늘 살아있어서 고마운 일 한 가지. 오늘 떠올랐던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 이 두 가지만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내일 안에 안부 문자라도 한 통 보내보십시오. 그게 당신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후 3시를 응원합니다.